지난주 개구리 뒷다리로 최고의 화제가 됐던 스펀지 2.0 얼굴 예뻐지는 오늘 그 2탄 얼굴 예뻐지는 법 대칭형 얼굴 만들기 3주간의 트레이닝으로 비대칭 얼굴이 교정됩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얼굴은 조금씩 삐뚤어져 간다. 성형수술 없이 예뻐지자 스펀지 2.0 얼굴 예뻐지는 법 제2탄 지금 시작합니다. 수술 없이도 얼굴이 예뻐질 수 있습니다. 스펀지 2.0 얼굴 예뻐지는 법! 이제 씨 우리 같이 해요. 뭐요? 하나, 둘, 셋. 개구리 뒷다리! 10초 이상 해야 이뻐진다는 거. 네, 네. 짧게 하면 안 된다는 거. 네. 제 매니저가 좀 무뚝뚝한데요. 요즘 아주 좋아졌어요. 운전하면서. 개구리 뒷다리. 이러는데. 아니, 좀 이게 차 안에서 굉장히 화기애애지고 참 좋더라고요.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 겁니까, 교수님? 같은 얼굴이라도 비대칭이면은 덜 예뻐 보입니다. 비대칭. 얼굴이 비대칭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대칭이면 손해 보는 것이죠. 손해를 본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런 비대칭형 얼굴을 대칭형 얼굴로 바꿔주는 그런 트레이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한쪽이 눈이 좀 짝짝이에요. 아, 눈이. 틀려요. 코가 좀 휘었고 이쪽이 좀 크고 이쪽이 작습니다. 한쪽이 기울었는데 기울었는데. 진짜. 이만 교수님도 어느 쪽이 더 예쁘십니까? 야, 질문 날카로운데? 오른쪽이 좋아요. 아, 이쪽이 더 예뻐요? 예, 오른쪽이. 반대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큰 차이는 큰 차이는 좀 네네. 왜 대칭 얼굴을 만들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대칭 얼굴과 대칭 얼굴도 같이 비교해 보시죠. 화면 보세요.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싶은 모든 사람들. 그런데 예쁜 얼굴이란 어떤 얼굴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연계에서는 꼭 동물뿐만이 아니라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곤충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대칭인 것이 우성입니다. 우리가 보면 나뭇잎도 보면은 양쪽 대칭이 다 맞고 있고요. 또 꽃잎이나 또 그 밖에 곤충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몸의 구조를 보면 다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연계에서는 그러한 그 대칭이 우성인 것을 본능적으로 다 서로 느끼기 때문에 상대가 되는 그런 배우자 성에서는 대칭인 쪽이 훨씬 더 매력을 느끼고 그쪽에 호감을 갖는 것입니다. 생물이라면 모든 것이 본능적으로 대칭에 끌린다는 얘기. 그렇다면 얼굴이 예쁜 사람은 대부분 대칭형일까요? 먼저 개그맨 김병만 씨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합성을 원래 얼굴보다 날카로운 느낌입니다. 왼쪽 얼굴은 뭔가에 놀란 듯한 인상. 쟤는 무서워. 원래 얼굴과 좌우 합성 얼굴을 비교해보면 오른쪽이 낫구나. 왼쪽이 지나가 오는 거 아니지? 양쪽 얼굴이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형제인데요, 형제. 같은 사람이니까. 손예진 씨는 어떨까요?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을 합성해봐도 원래 얼굴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왼쪽 투표? 네, 좀 좋아요. 좌우 대칭형 얼굴임을 알 수 있습니다. 3명이면 좋겠다. 스펀지 2.0과 가톨릭 대학교의 공동 프로젝트. 얼굴 예뻐지는 법 제2탄. 이번 주에는 대칭 얼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대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심한 비대칭 아니고 그냥 약간 눈 같은 것만. 左右対称ちょっとずれてると思う。 한국인의 얼굴을 살펴보면 경미한 비대칭은 69%,
육안으로 차이가 나는 비대칭은 34%로 대부분의 사람이 비대칭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중 56%가 턱 부분이 비대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펀지 2.0에서는 안면 비대칭으로 고민하는 참가자 100명을 모집 설문과 상담을 통해서 12명의 참가자를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비대칭 교정을 위한 트레이닝을 실시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비대칭이었을까요? 아기 얼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6개월의 손세린 어린이. 양쪽 얼굴 등고선 모양이 마치 종이를 접어놓은 듯 똑같습니다. 우채연 어린이 역시 코끝을 중심으로 퍼져있는 등고선 모양이 대칭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어린이 얼굴은 대부분 대칭형. 태어날 때는 모두 대칭이었다는 얘긴데 어머. 왜 커가면서 비대칭으로 바뀌는 것일까요? 교정을 좀. 비대칭의 그 원인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의학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또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선천적인 이상이나 또는 얼굴의 발달의 어떤 불균형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음식을 씹는 음식을 우리가 저작하는 그 운동을 통해서 한쪽으로만 씹음으로 해서 생기는 한쪽 얼굴의 비대칭 발달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쪽으로 씹게 되면 자꾸 그쪽 근육이 발달하면서 그쪽 근육이 편해요. 힘도 세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한쪽으로만 씹게 됩니다. 근데 이 뼈가라는 것이 붙어있는 근육이 계속 운동하는 만큼 그쪽 뼈가 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얼굴 뼈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 모양이 비대칭이 될 수밖에 없죠. 음식을 한쪽으로 씹는 습관이 스스로를 비대칭 얼굴로 만드는 것.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게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씹는 동안에 그 근육의 움직임은 상당히 큰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턱 관절을 포함한 얼굴 모양이 있어서 비대칭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입니다. 당신도 혹시 비대칭은 아니십니까? 비대칭 얼굴 자가 진단법. 손가락을 귀 속에 넣고 입을 벌렸다 닫아보십시오. 양쪽 귀에서 손가락을 조이는 느낌이 다르십니까? 입을 아 하고 크게 벌려보십시오. 턱에서 딱 소리가 나지는 않으십니까? 밥을 먹을 때 음식을 한쪽으로만 씹지는 않으십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당신도 비대칭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의 얼굴은 대칭입니까? 야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조금, 예. 왼쪽 얼굴은 좀. 편해 보여요, 오른쪽 얼굴은. 근데 왼쪽 얼굴은 조금 무쇠배예요. 예, 무쇠배. 근데 찰스는 좀 대칭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찰스 씨는 지금 대칭인가 비대칭인가를 보니까 이 광대뼈가 높이가 다른 것 같아요. 봐봐요. 이쪽에 이 각이 이쪽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쪽은 이렇게 좀 내려가 있는. 저는 정면이 뭔지 모르겠어요. 얼굴이. 아까 보니까 동물들도 대칭을 찾는다고 하는데. 어떤 동물들이 사람 대칭을 말고. 좋아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달리는 동물이라고 치면은 양쪽 몸이 대칭일수록 훨씬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물고기 같은 경우는 헤엄을 더 빨리 칠 수 있는데 빨리 달릴 수 있거나 헤엄을 칠 수 있다는 뜻은 더 많은 먹이를 잡을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런 어떤 자연계에서의 우성은 상대적인 반대되는 이성으로부터 호감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아까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다 대칭의 얼굴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습관 중에서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는 습관도 있을 수 있고 턱을 한쪽으로만 괴는 습관도 있고 뭐 특별한 어떤 말을 하는데 특별한 다른 습관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씹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과연 우리 얼굴 비대칭인지 대칭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비대칭 얼굴 자가 진단법. 손가락을 귀 속에 넣고 입을 벌렸다 닫아보십시오. 양쪽 귀에서 손가락을 조이는 느낌이 다르십니까? 아, 하면. 턱을 벌리면서 아니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렸다 닫았다를 해보시면 네. 이 손가락이 느껴지는 양쪽 귀에 조이는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요? 똑같은 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해보세요. 안 넣고 벌리면은 벌어지는데 너무 넣고 하면 많이 이쪽이 넣으면 아파요. 너무 깊이 아파요? 넣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거지. 우리 제시카 어때요? 아파요, 좀. 쪼임이. 이쪽이 그 이쪽이 뭐예요? 더 조여요? 이쪽이 좀 더 조이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뭐 차이를 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 오, 차이가. 예, 태연 씨도 그렇고 이지연 아나운서도 그렇고요. 저는 심지어 예. 귀가 손가락을 물어요. 자, 그러면 다음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을 아 하고 크게 벌려보십시오. 턱에서 딱 소리가 나지는 않으십니까? 전 진짜 심하게 나요, 소리가. 어디서 난다는 거야? 턱에서요. 해보세요. 어머, 심장. 그만할게요. 한 번 더 넣어. 한 번 더. 아프잖아. 진짜 좀 아파요, 이렇게 하면. 시작. 뭐야, 이게 소리가 지금? 뒤에도 들렸어요? 똑 소리가 나요? 여기까지 들렸어요. 여기까지. 또 다른 사람 있어요? 봐요, 저도요. 근데 저는 소리가 약간 좀 이렇게 작아졌는데 여기 만지면요, 여기 옆에 있으면 바로바로 나요, 여기가. 딱딱 이 벌릴 때마다 탁 아니, 지금 나요. 소리 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웃기려고 일부러 내지 마세요. 예. 야, 아니, 써니 진짜. 어때요? 써니는 소리 안 나요? 저는 써니 씨는 안 나요? 써니 소리 하나 써니? 써니 소리 하나 써니? 그래요? 이게 우리가 딱 소리가 나는 것이요. 네. 보면은 전 국민에서 한 평균적으로 한 20% 아, 그래요?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입을 벌리면서 소리가 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통증을 동반하거나 규칙적으로 나는 사람 있잖아요. 계속 벌릴 때마다 소리가 난다. 그건 이미 치과적인 치료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단계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회복될 수 잘못된 있나요? 습관에 의해서 점점 악화되다 보면은 그렇게 거기까지. 똑똑 소리가 나는데. 네. 아, 그렇군요. 밥을 먹을 때 음식을 한쪽으로만 씹지는 않으십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당신도 비대칭일 수 있습니다. 예. 솔직히 나 그렇다. 그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한쪽은. 자꾸. 저도 이제 많이 노력을 하는데. 다 그러시네. 대부분 다 오른쪽으로 씹으시는 분. 왼쪽으로 씹으시는 분. 아, 왼손잡이에요. 그럼. 근데 지금 이제 씹는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 한 가지 더 덧붙여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네.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 음식을 씹는 게 어느 정도 힘을 주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근데 엄청나죠, 뭐. 보통 성인들 어른을 봤을 때 남자인 경우는 어금니 하나가 60kg. 음식을 씹을 때 최대가 여자가 최대가 평균 한 40kg. 그러니까 압력을 그렇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대로 힘을 줘보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냥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평균 10kg 정도의 힘으로 우리가 음식을 씹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kg의 아령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데. 엄청난 힘이죠. 예. 철사도 끊겠네. 뭐 순간적으로 최대의 힘은 뭐 그 어떤 그 실험 결과에 의하면 400kg이 넘는. 뼈도 씹어 먹겠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만큼 오돌뼈. 엄청나게 큰 힘을 주면서 운동을 하시는데요. 뼈는 그만큼 운동을 하시게 되면 그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우리 나오신 게스트분들 얼굴이 얼마나 조금 비대칭인지 제가 한번 먼저 찍어봤거든요. 아, 예. 한번 화면 볼까요? 김병만 씨 한번. 중심상이 무너졌어요. 그러네. 저 김병만 씨가 왼손잡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왼쪽이 좀 더 발달된 것 같아요, 진짜로. 그죠? 올라갔어. 아까 이게 오른쪽 얼굴이고. 착한 얼굴. 되게 선해 보여요. 5년은 젊어 보여. 아이고. 약간 박명수 씨 같은데요? 박명수 씨. 어머, 야, 이렇게 다르구나. 왜 발을 내, 왼쪽은? 어머, 야. 이렇게 하면 맞아. 저희 할머니인데요! 오, 점이 두 개다. 점이 두 개야. 지상렬. 그래도 우리 할머니인데요. 비슷하네요. 오른쪽 얼굴은 점이 없네. 야. 아니, 이런 난 다 이상한데?
이야. 저거 나 피곤할 때 찍은 거잖아요.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 와, 이거 이렇게, 야. 아니, 나도 이런 사람이네! 잘생겼다. 거의 리마리오. 잘생겼어. 야, 왜 잘해줬어? 얘 누구야? 이렇게 처리를 해도! 몰라, 원래 얼굴 저 얼굴이었어. 내 험하게 살아서 그래. 지금 보시기에는 제일 좀 심각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화면 보시기에. 글쎄 뭐 보니까 김병만 씨도 보니까 그 차이가 꽤 있으신 것 같고요. 이휘재 씨도 부분적으로 양쪽 얼굴이 좀 다르신 것 같고 그런데 네. 정말 주된 원인은 치위생 상태가 제일 중요합니다. 치위생 상태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충치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쪽에 잇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뭐 볼을 다쳐서 아프니까 반대쪽으로 씹다가 버릇이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사랑니 나고서부터 버릇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한쪽에 먼저 사랑니가 나고 원인이 아프니까요.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테스트도 해봤고 화면도 확인해봤지만 그 가운데 하나만 해당 사항이 있어도 비대칭을 의심해볼 만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화면 주의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이래 얼굴이?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진을 찍어보면 한쪽 얼굴만 크게 나온다. 화장을 할 때 눈썹을 그리면 짝짝이로 그려집니다. 저런 사람 많죠. 안경을 쓰면 수평이 안 맞고 한쪽으로 기운다. 또 필드가 그랬잖아. 당신도 혹시 비대칭은 아니십니까? 비대칭으로 고민하는 참가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얼굴은 비대칭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예전에 증명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비대칭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사진 찍는 게 좀 겁이 나고요. 그때부터 이제 카메라 공포증이 좀 많이 생겨서 계속 사진 찍는 거를 싫어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진도 하나의 추억이잖아요. 근데 저는 남들에 비해서 사진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는 이제는 이 비대칭 얼굴 때문에 좀 대인 공포증 비슷하게 그런 것도 생긴 것 같아요. 네, 턱이 이쪽으로 많이 푸들어져 있는 상태니까요. 반대쪽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이렇게 기울게 돼요. 이렇게 되면 서 있을 때 전체 모습이 이렇게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평상시 모습도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삐딱해 보인다고. 목도 약간 긴 편인데다가 고개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뭐 스케이트 탈 때 이렇게 헬멧 쓰잖아요. 여기 턱 채우는 헬멧이요. 그거 할 때요. 이게 턱 부분이 계속 가운데 있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볼 때도 남들은 다 그냥 가운데 이렇게 잘 놓여 있는데 정말 이렇게 계속 삐뚤어져 있고 하니까. 사진 찍을 때 즐겁게 웃으면서 찍고 싶은데 살짝 웃으면 얼굴 삐뚤어지는 게 너무 많이 티가 나버려서 엄청 삐뚤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밝게 웃지도 못하고 한쪽으로 손을 가리고 찍어요. 찍을 때 사진.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쪽 턱이 삐뚤어져 있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찍는다거나 웃으면서. 아주 고민 많겠다. 왜 얼굴이 약간 삐뚤다고 그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많이 고민 좀 했어요. 코가 약간 이렇게. 거울 볼 때 좀 속상하고요. 그리고 머리도 이게 주제가 턱이 이러니까 많이 드러나니까 잘 안 보자마자 이렇게 보이는데 보게 되네요. 네, 여기가 더 차이 나는 게 많이 보이니까. 기부 가리고. 스펀지 2.0에서는 비대칭 얼굴로 고민하는 참가자를 선발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얼굴 중심선에서 코끝점, 입술 밑점 등의 위치를 파악한 얼굴 계측과 양쪽 얼굴의 비대칭 정도를 경고선으로 보여주는 모아래 촬영. 트레이닝 전 참가자들의 모습입니다. 참가자 중 비대칭 정도가 가장 심한 김은아 씨. 다른 트레이닝 참가자들 역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비대칭 정도가 심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모아래로 촬영한 모습을 살펴보면 얼굴의 중심선이 똑바르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대칭 윤곽선을 보이는 참가자들. 대부분의 그 참가자들이 갖고 있는 그 비대칭은 상당히 심했는데요. 이번 실험에서는 치과적인 치료를 원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선천적인 기형이 있어서 단지 운동만이 가능한 사람들은 배제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비대칭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본인들이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비대칭을 보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참가자들의 평소 식습관은 어떨까요? 모두 한쪽 방향으로만 씹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발달해. 껌을 씹어보니 더욱 확연히 나타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씹는 참가자들, 오른쪽 왼쪽 얼굴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비대칭 때문에 턱을 가리고 다닌다는 서혜진 씨. 우측 얼굴에 비해 좌측 얼굴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은아 씨도 마찬가지. 오른쪽 합성 얼굴이 큰데 비해 왼쪽 얼굴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작다. 비대칭으로 헬멧이 안 맞는다는 유혜민 씨는 어떨까요? 오른쪽 얼굴은 작고 왼쪽 얼굴은 크고 전체적으로 비대칭 얼굴입니다. 얼굴 비대칭으로 자세까지 삐뚤어졌다는 이재경 씨. 우측 얼굴을 합성해보니 미인형인데요. 좌측 얼굴은 우측 얼굴과 전혀 다른 사람 같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좌우 비대칭. 그렇게 한쪽으로 씹게 되면은 결국은 턱 관절에 이상이 오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수준까지 가는데요. 그 전 단계인 경우에는 본인이 의식적으로 골고루 양쪽으로 씹는다든지 또는 한쪽으로 씹었던 것을 반대쪽으로 바꾸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대칭의 얼굴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씹던 습관을 버리면 대칭형 얼굴로 바뀐다는 얘기. 스펀지 2.0이 제안합니다. 얼굴 예뻐지는 법 제2탄 대칭 얼굴 만들기. 평소 씹던 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씹으십시오. 반대로. 이게 참 의식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천천히 안 씹던 쪽으로 씹는 것이 포인트. 거울 보면서. 거울에 원래 씹던 쪽을 가려놓고 보이는 부분으로만 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이 주로 씹는 쪽을 잘 모른다면 껌을 한번 씹어보십시오. 껌이 자연히 한쪽 방향으로 간다면 그쪽이 바로 본인이 주로 씹는 쪽입니다. 3주간의 트레이닝, 과연 참가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많이 했어요. 밥 먹을 때마다. 원래도 예뻐야 돼요. 실제로 3주간 이렇게 다른 쪽으로 씹는 것만 했대요. 어머니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더 굉장히 밝아서 효도한 것 같아요. 엄마 나 잘했지. 잠시 후 기적 같은 변화가 공개됩니다. 아니, 씹는 것만 바꾸면. 보통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정말 씹는 방향 바꾸는 것만 3주를 하셨는데 말도 안 돼.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네, 근데 저는요, 선생님, 사실은 저희 아기가 지금 11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식을 먹으면서 거의 밥에 가까운 이제 그 식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아직은 앞니만 있어서 이제 앞니를 쓰는데요. 그게 진짜 양쪽으로 씹도록 가르치면은 그게 훨씬 그 비대칭을 막는데 예방이 되나요? 그럼요.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요? 지금 막 이유식을 시작하는 애기들부터 시작해서 소아나 또는 청소년기가 머리뼈가 가장 성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때가 잘못 씹으면 가장 삐뚤어지는 것도 심해지고요. 또 노력하시면 효과도 상당히 좋은 시기예요. 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님들이 뭘 신경 써주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강 내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 일단 구강하고. 네. 그리고 지금 반대로 씹으라 하지만 반대로 씹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그런 분들은 그런 원인을 제거하셔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턱은 그렇다 치고 턱은 이렇게 씹으면 이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런데 안경 같은데 가끔 선글라스나 쓰면은 저는 정제품을 사고 딱 써갖고 쓰면은 뭔가 제 얼굴에 안 맞아갖고 살짝 이렇게 고치다 보면 붕 뜨거든요. 땅에다 놓으면요. 네. 근데 그런 건 여기는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그 음식을 씹는다 그러면 우리가 아래 턱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근육이 아까 그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아래 턱으로부터 위쪽 얼굴 쪽이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비대칭되고 한쪽으로 씹는 분들 보면 아까 눈높이가 달라져요. 아, 눈높이요? 네, 눈썹의 높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LG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안 맞는 부분도 사실은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좀 걱정한 게 왼쪽으로 이제 오른쪽 계속 씹었으니까 왼쪽으로 씹으면 왼쪽도 커져서 맞아. 전체로 다 커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보톡스 그런 걱정하게 되는데요. 보톡스 맞아야 돼요? 그렇죠. 이재 씨가 질문하셨던 것처럼 예. 양쪽이 다 커지면 양쪽 다 커지면 어떡하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요. 우리 몸에서는 안 쓰는 쪽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야, 쓰면 쓸수록 커지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해서 깁스요. 기부스하고 있으면 가늘어져, 그쪽 다리. 종아리만 가늘어지고 맞아. 그런 걸 느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쪽 뼈도 짧아져 있어요. 가늘고. 다시 말해서 늘 씹던 쪽을 안 씹고 반대쪽으로 씹으시면 원래 씹던 쪽은 줄어들고 안 씹던 쪽은 조금 늘어나죠. 하지만 전체로 균형이 맞게 되니까 균형 이거 맞춘 다음에 안 씹으면. 그럼 계속 안 씹으면 씹으면 양쪽 다 보톡스 맞을 필요가 없겠네요. 이상적으로는 나중에는 양쪽으로 골고루 씹는 것이 가장 바른 습관이죠. 자, 그 3주간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출연자들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궁금하다. 3주간의 트레이닝. 참가자들은 트레이닝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비대칭 얼굴 때문에 턱을 가리고 사진을 찍는다는 서혜진 씨. 이쪽 어디를 씹는 거예요? 어색하죠, 아무래도 처음에 하면. 10번 정도 씹어 그냥 천천히. 되게 어색하다. 이쪽으로 안 먹다가 자꾸 이쪽으로 먹으려니까 자꾸 아, 왼손잡이구나. 이쪽으로 가. 어색해. 힘들어요.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안 씹던 쪽으로 씹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혀도 씹는데 여기 안에 근데 이번에 트레이닝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안에도 좀만 돌아오는 거거든요. 자, 수술을 안 한다는 엄마 것은 되게 많이 눈에만 보호돼 삐뚤어지 있어요. 안 보이기만 하면 좋을 수술이 다 텐데.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참가자 송혜련 씨. 붕어빵이다. 붕어빵이다. 붕어빵을 먹으면서도 열심히 트레이닝 중이군요. 거 하니까요. 되게 막 턱도 아프고요. 가끔가다 여기 뒷골도 땡기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거울 드니까 팔도 아프고요. 막 이런 데서 먹으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저를 갖고 턱 다니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움직이는 거 보고 네. 내 턴 똑바로 생겼잖아. 비대칭 얼굴 때문에 자세까지 삐뚤어졌다는 이재경 씨. 엄마가 똑바로 나왔는데 마음이 삐딱해갖고 삐뚤어진 거야. 엄마들 항상 저렇게 엄마들 진짜 저렇게 얘기하잖아. 얼굴이 돌아가면 마음이 삐뚤하다 그러잖아. 옛날에. 완전 그 뭐랄까 노는 애 같아. 건방. 껌까지 씹어가며 맹연습 중입니다. 껌 좀 씹은 거 같지? 처음 훈련은 껌으로 해보는 것도 완전 좋겠네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때까지 컬로 씹었어요. 아무 나한테 시비 안 거는 게 얼마나 다행이야 이러는 게. 그렇구나. 나는 내가 먹는 거 거울로 보나 안 보지 평소에. 이쪽으로 씹어야지,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씹어야지 생각하면서도 잘 안 되니까 그냥 평소 편한 대로 씹었거든요. 근데 지금 트레이닝 하면서 안 되더라도 계속 씹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처음보다는 훨씬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씹으면 어떨 땐 너무 아파가지고 다시 이쪽 편한 대로 씹고 싶을 때가 막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참고. 다시 마음 다잡고 반대쪽으로 계속 씹고 있어요. 비대칭 얼굴 때문에 개인 기피증까지 생겼다는 권기정 씨. 이쪽으로 먹으면 굉장히 뜨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얼굴은 많이 돌아오고. 아직까지 크게 변화된 건 모르겠는데요. 점점 이제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생 김봉조 씨도 친구들과 함께 트레이닝 중입니다. 수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수술 받아야 되는 건 아니야? 인대가 사용하면은
커졌다가 사용을 안 하면 줄었는데 이제 여기랑 여기랑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원래는 여기서 맨날 씹었는데 이제는 여기로 이제 씹는 훈련을 하면 같아진대요. 처음에는 되게 힘들고 좀 턱 주변이 되게 많이 아팠어요. 근데 해보면 좀 많이 힘들긴 힘드네요. 드디어 3주간의 트레이닝을 마친 참가자. 이들에게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원래 표정은 밝아졌어요. 형들이 일단 밝아요. 다른 사람들이야. 그동안 트레이닝 해보니까 어때요? 힘들어요. 어머나. 그냥 계속 그 습관을 예전에 있었던 습관을 바꾼다는 게 힘들었고요. 그리고 의지박약으로 좀 잘못될까봐, 그러니까 안 이쁘게 될까봐 그런 것도 걱정되고 그런 것 힘들었어요, 이런 게. 힘들었어요. 이쪽 안 씹던 쪽으로 씹어서 다 얼었어요. 지금 입안이. 그래. 목도 다 땡기고 씹힌다니까. 머리도 띵거려요. 그만큼 열심히 하셨습니까? 네, 진짜 열심히 했어요. 다시 돌리고 싶어서. 글쎄요. 맨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거든요. 과연 한쪽으로만 씹는 걸로 효과가 있을까 이 했는데요. 모양이. 꾸준히 3주 동안 해보니까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 쓰던 턱 근육을 썼으니까 효과는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해요. 턱과 머리가 아프던 게 많이 달라진 것 이재경 씨는 같아요. 진짜 확연히 예, 많이 했어요. 좋아졌네요. 밥 먹을 때마다. 저분은 개구리 뒷다리 많이 씹는 방향을 바꾼 단순한 트레이닝법. 과연 이 방법으로 참가자들의 얼굴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지금부터 트레이닝 후 참가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공개하겠습니다. 얼굴 때문에 자세까지 삐뚤어졌다는 이재경 씨. 시절 눈이. 이제야 중심선이 중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으로 턱을 가리고 다닌다는 서예진 씨. 양쪽 턱이 균형을 이루며 대칭형으로 변했습니다. 헬멧이 안 맞아 고민하던 유혜민 씨. 이제는 거의 대칭형 얼굴로 보입니다. 수술까지 권유받았던 김봉조 씨. 쉬었던 중심선이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대칭 정도가 가장 심했던 김은아 씨.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변화가 그 크기는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다 좋은 쪽으로 다 변화가 있었습니다. 참가자분을 크게 둘로 나눠보면요. 가운데 있는 코로부터 입술로 향하고 있는 중심선이 삐뚤어지신 분이 있는가 하면 바깥쪽에 있는 윤곽선이 비대칭인 분이 있습니다. 이 두 군 모두 좋은 효과를 나타낸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분이 한쪽으로 좀 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맞춰서 모아래 형태를 보면 이렇게 좀 휘어져 있죠. 3주 동안의 훈련을 마친 후에 바뀐 사진입니다. 보시기에도 가운데 쪽에 있는 중심선이 상당히 잘 맞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가자 윤혜정 씨. 입술에서 턱으로 내려오는 등고선을 잘 봐주십시오. 휘어진 형태에서 직선 형태로 곧게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 이재경 씨의 얼굴도 왼쪽으로 활모형을 이루던 중심선이 이마부터 입술까지 일자로 내려옵니다. 그 이뻐졌어요? 양쪽 볼의 등고선 모양이 현저히 달랐던 유혜민 씨. 눈 밑으로 나비 모양을 이루는 대칭형 등고선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바깥쪽에 있는 윤곽선이 좌우가 중심으로 봤을 때 이 값이 다 다릅니다. 너무 이 차이가 많이 나 있죠. 이쪽은 상당히 크고 이쪽은 상당히 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쪽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 가운데 중심선에 있는 윤곽선을 보면은 가운데는 양쪽이 대칭이 잘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여분의 나머지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이 나머지 부분의 그 너비가 다 다릅니다. 역시 3주 동안의 운동을 하시고 난 후의 결과입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워낙 가운데 쪽의 중심은 대칭으로 잘 맞으셨던 분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양쪽에 지금 여유 있는 부분이 서로 비슷하게 잘 맞고 있습니다. 등고선 밖에 좌우 얼굴 여백이 현저하게 차이났던 권기정 씨.
3주 후 여백의 넓이가 거의 비슷하게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현진 씨 역시 등고선 밖의 여백이 심하게 차이나던 것에 반해 3주 후 놀라울 정도로 같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참가자 12명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소 10등 쪽의 아랫입술 중간점은 3.2가 감소한 데 반해 트레이닝 한쪽은 1.6이 증가했습니다. 윗입술 중간점은 평소 10등 쪽은 1.8이 감소, 트레이닝 한쪽은 3.8이 증가했으며 코끝점 역시 평소 10등 쪽이 0.5 감소, 운동 한쪽이 4.4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뤘습니다. 찍었던 사진이랑 지금 사진이랑 너무 다르게 보여가지고 그동안 사진도 제대로 못 찍었는데 오늘 친구들이랑 같이 왔거든요. 이따가 스티커 사진 찍기로 했는데 이제는 한쪽 더 안 가리고 잘 찍을 수 있을 것 정말 같아요. 기념 사진이다. 되게 좋아요. 딱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딱 맞아서 턱에 딱 맞으니까 좀 착용감이 편한 것 같아요. 저 군대 가서 되게 웃겨요. 얼굴 근육도 쓰는 만큼 발달합니다. 보는 내내 탄성밖에 안 나왔어요. 탄성밖에. 딱 3주만 해서 되는 건 아니죠? 지속적으로 쭉 해야 됩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3주만 딱 하면 가능한 게 아니라 사람마다 예. 심한 정도가 다 다르실 테니까요. 아. 그래서 본인이 거울을 보시면서 꾸준히 노력하실 필요가 있고 네. 궁극적으로 가장 잘 씹는 방법은 양쪽으로 씹는 겁니다. 양쪽으로. 골고루 한꺼번에 같이. 네. 처음에 어려우시지만 그런 씹는 습관을 들이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도 요즘에는 뭐 휴대전화에 카메라 기능이 있고요. 디지털 카메라 많이 갖고 계시니까 모니터에 얼굴을 한번 정 사진을 띄워놓고 비교하면서 변화를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한승훈 교수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